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감정 코칭을 생각하면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네요. 네, 벅찬 마음이 전달되려나 봐요. 감정 코칭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충만한 사랑과 그 마음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2년 만에 이 시간을 다시 갔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변하시고 또 배우시고 성장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같이 공유되고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이 부모님들이 사용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참 못하는 것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시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일꾼을 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 시작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성장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우리가 함께 모여가는 이 길 가운데 어둠의 조각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부모님들 책 다 읽으셨죠? 네, 다 읽으셨다는 눈빛으로 저기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거고 많은 궁금증들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배움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순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현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쭉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아마 궁금증들이 해결되실 거고 또 특히 제가 여기서 정말 오늘 기대되는 부분은 자녀와의 대화법 그리고 부모 유형.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는 감정 코칭형이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더 좋은 감정 코칭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겠죠. 네, 오늘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매주 시간을 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정말 귀한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무엇 하나라도 마음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이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왜 감정 코칭을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오늘 꼭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감정 코칭을 해야 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뭔가를 배울 때 항상 왜 이걸 배워야 될까? 그러면 막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애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늘 침묵하잖아요. 근데 정답이 있어서라기보다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감정 코칭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제가 아버지 교실 때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 나이가 지긋한 사람 이름이 멘토르예요. 우리 멘토라고 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아라는 그 대서사시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가기 전에 어린 아들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자신의 친구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기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멘토르가 자식처럼 이 사람이 길러내요. 근데 텔레마코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텔레마코스의 엄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꾸 집에 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멘토르가 결심을 해요.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자. 텔레마코스를 데리고 떠나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저 앞서서 가고 있는 다음 장면, 예, 앞에 멘토르가 앞서서 가고 텔레마코스가 멘토르를 따라서 가요. 그런데 사실은 저 멘토르가 아니에요. 클릭해 주세요.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 아테나 여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죠?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여신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텔레마코스가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고. 그런데 아테나 여신이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사람의 속성이 나와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지 않고요, 신뢰하는 사람을 따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맞는 말을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다만 저학년 때는 지혜로운 엄마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아직 잘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마의 지혜나 아빠의 지혜를 따라가요. 사춘기가 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독립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부모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부모일 때 그래도 조금 따라가요. 근데 그 조금이 되게 중요한 게 아주 어긋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아이들은 어긋나더라도 좀 더 부모의 그 안에서 자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정 코칭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항상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빨리 내 뜻을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내 뜻을 따라오고 신뢰를 놓쳤다면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신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춘기 전에 쌓으세요. 4학년부터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왜 이렇게 빠른지 요새 애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신뢰를 쌓아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는 어디에서 올까? 감정 코칭 기술을 배우면 신뢰가 쌓일까요? 이게 세상의 감정 코칭과 우리의 감정 코칭이 달라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 코칭의 기술만으로는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우리 그 텔레마케터인가? 세상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화 뚝 끊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친절함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애들도 영적인 존재여서 엄마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이 말을 하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을 하는지는 애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부들부들 떨면서도 해야 되죠. 우리가 바뀔 때까지. 그런데 저는 감정 코칭이 큰 도움이 되긴 할 거지만, 신뢰의 근원이 어디서 오나를 기억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뢰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요? 우린 알잖아요. 신뢰의 다른 말, 믿음에서. 네, 그 믿음은 애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는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는 믿음이 어디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 오늘도 계속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셨나요? 예, 저는 하늘을 보고도 아빠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나에게 주는 선물 같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선물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농작물, 여기 우리 농사 1, 2학년하고 프리스쿨이 하는데 거기에 상추랑 갖가지 걸 심었는데 이틀 연속 비가 왔잖아요. 내가 물 줄 시간이 없는 걸 아버지가 아시는군요, 제가.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입하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아버지가 당연히 개입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음학교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이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전이에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이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오고, 또 하나 학교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가장 불안해지는 시기거든요. 1, 2학년은 행복하기만 해도 좋아요. 3, 4학년이 되면서 학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어떤 영어 유치원은 이랬다더라, 이제 갖가지 소리로 온통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던 그 믿음을 회복하려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남편하고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세음학교가 이 정도의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건 줄 알고 보낸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둘이 나눴어요. 다만 큰애가 연약해서 이 학교를 찾았고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찾았는데, 졸업 이후에 얘네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거가 이곳에서 줬던 거라면 우리가 그때 큰애가 연약해서 찾아온 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부르셨던 이유에 멈춰 있으면 그게 채워지는 순간 흔들려요. 그냥 애가 초등학교 시절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왔다면, 행복한 다음부터 이제 뭐 부족한 게 보여요. 이 학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부모가 같이 성장해야만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온 가족을 변화시켰고, 우리 집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보내신 이유를 계속,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은데, 내가 처음에 왔던 그 이유만 붙들고 있으면 되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음학교의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굉장히 신실한데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듯하시기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걔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대요. 근데 걔는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근데 부모님이 항상 정답으로만 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 단계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되는 건 부모가 첫 번째 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친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부모와 친밀한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라고 해요. 즉,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부모와 첫 대화가 부모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감정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건 걔의 아픈 마음도 충분히 대화해 줄 수 있을 때 진리로 끌고 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5, 6학년 군에서도 제가 부모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는 건데, 두잉을 자꾸 하려는 것보다는 빙의 존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코칭은 되게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말 하잖아요. 칼도 도둑의 손에 있을 때와 의사의 손에 있을 때와 요리사의 손에 있을 때 쓰임새가 다르다고. 감정 코칭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인 우리가 변화할 때 정말 극대화된 그 효과를 낼 텐데, 내 뜻으로 애들을 끌으려고 감정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감정 코칭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얘네가 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감정 코칭을 하는데, 끌어주는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끌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데, 상담학에서도요, 감정을 건드리기 전에 요새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인지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감정을 일으키는 건 생각에서 온 거거든요. 불안해하는 건 어떤 나쁜 걸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학이 감정을 계속 이랬구나 했던 감정을 건드리는 그 상담학에서 인지치료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생각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생각으로 주시고 사단도 생각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이들의 감정을 코칭하다 보면 그 생각이, 불안한 감정이 들어온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게 들어온 건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만 공감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정 코칭을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에게 코칭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부모님 상담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상담할 때도 그렇고 계속 기도해요. 감정 코칭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무엇을 말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아이도 그걸 한번 경험하신다면 이 방법론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바뀌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막 연결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걸 체험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 지도처럼 들고 가는 게 감정 코칭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근원적인 건 아니라는 거.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게 요새 5, 6학년 군이 읽고 있었던, 지난주까지 읽었던 그 본질육아라는 책에서 진아영 씨가 한 말인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이를 신뢰했고 학교를 신뢰할 때 아이들이 저 정도까지 변할지 몰랐는데 할 만큼 변하는 걸 보면서 한계치를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 맞구나 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한 부모, 행복의 근원은 믿음에서 오거든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행복할 거고, 그 행복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같이 본질이 변하는, 그래서 doing만 하는 게 아니라 being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가 되고 어떠한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어서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 감정 코칭이 우리의 모든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정 코칭을 왜 해야 되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 그 책 다 읽어보셨다고 하셨죠?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네, 왜 드러날까요? 다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자, 어떤 분이 읽으셨고 어떤 분이 읽지 않으셨는지 이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핸드폰을 꺼내신 다음에요. 네. 거기에 저희가 카톡방에 3학년 방이 있고 4학년 방이 있죠. 네. 거기에 카웃니스로 들어가셔서요. 저거를 찍으셔도 되고요. 거기 핀 번호에 744-188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핀 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신 거기에 별명을, 아이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별명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녀 이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책 읽으신 부모님들 정확하게 본인의 이름을 넣어 주세요. 자녀 이름으로. 네.
뭐 예를 들어 김선유 부, 김선유 모 이런 식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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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선생님께서 지워주세요. 네, 다 입력하셨나요? 혹시 성함 입력 안 하신 분 계세요? 카우디스에 안 들어가신 분 계세요? 네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석희 선생님, 진짜요? 인원 제한 200명까지. 죄송한데요. 여기 인원 제한이 저는 200명까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원 제한이 지금 안 되나요? 인원 제한이 그렇구나.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인원 제한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하실 수 있게 한 분이 나가 주시겠어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한 분이 나가 주시면 네, 두 분이 다정하게 상의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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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감정 코칭 하시느라고 여기 오셨는데 신뢰를 쌓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한 도구라고 했었죠. 네. 자, 두 분이 들어가신 분은 한 분은 나와 주세요. 50분 되셨고 48분. 다 들어가셨나요? 혹시 못 들어가신 분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반에 아주 카오스를 잘하시는 승훈이 어머니 아버님도 저기 계셔서 네, 다른 분들 아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카오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 카오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자면요.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에 사지선다형이 많고 OX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에서 맞는 색깔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핸드폰에. 사지선다형에 맞는 색깔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OX가 나오면 참이면 뭐 파란색, 거짓이면 빨간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정답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정답 말고 빠르게 눌러주셔야 순위가 올라가요. 이거 좀 경쟁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긍정적인 경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자, 빠르게 눌러주셔야 네. 그리고 저희가 상품도 준비했어요. 네, 늘 하시는 것처럼 상품은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품은 그냥 세음홀 상품권 이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 텐데 다 준비되셨나요? 네, 책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해주세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무엇은 다 수용해주고 무엇은 한계를 정해준다. 땡땡에 들어가는 거 맞는 거 그 색깔을 누르세요. 핸드폰에 빨리 누르셔야 돼요. 네. 와, 30분, 40분, 42분, 40. 와, 빠르게 누르시네요. 네, 48분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20초간 답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와, 책 다 읽으셨군요. 와, 네, 맞습니다. 네, 책 다 읽으신 거 맞네요. 갑자기 너무 뿌듯해지는데요. 네, 네, 아이의 감정은 다, 아니, 한 분 아니, 한 분 계시네요. 틀린 분, 네, 빨간 거 누르신 분 계시네요. 네, 아이의 감정은 다 수용해주고 또 아이의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게 저희의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정 코칭을 한다면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는 걸 너무 잘하세요. 요즘 감정 코칭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고 공감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잘해주고 계신데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 끝까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는 뭐냐면 그 아이의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막무가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정빈나. 네, 와, 네, 이게 순서입니다. 네, 빠르게 정확하게 누르신 분의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말썽을 부렸을 때 부모는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게 왜 나오죠? 네. 잘 안 보이시는구나. 어떡하죠? 자, 읽어드릴게요. 빨간색, 최대한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파란색, 부모의 감정도 중요하므로 화끈하게 화를 낸다. 세 번째,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나서 힘든 감정을 자녀에게 말한다. 네 번째, 다시는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따끔하게 훈계하면서 속상한 감정을 푼다. 자, 어떻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하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노란색 누르신 분이고요.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상한 감정을 부모님의 속상한 감정을 꾹 누르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감정을 꾹 참는 것도 옳지 않지만 부모의 속상한 감정을 아이에게 다 푸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래서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화가 나서 힘든 감정을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배우게 돼요. 감정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와, 네. 네, 이담희 어머니. 네. 네, 역시 승원이 아버님. 네, 아주 잘하십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싫다며 버둥대는 석희. 아이고, 우리 석희 아플까봐 겁나는구나. 싫으면 집에 가자. 어차피 전이니까 곧 빠질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요. 어떤 부모 유형일까요? 아이고, 많이 아프지 우리 석희. 그래, 전이니까 빠질 거야. 그냥 집으로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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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책 읽으셨는데 요거 잠깐 헷갈리실 거예요. 맞아요. 헷갈리실 거 맞아요. 이거 불 꺼주세요. 여기 잠깐만. 네. 네.
축소 전환형이랑 방임형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축소 전환형은요, 아이의 그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모는 아이고 우리 석희 진짜 많이 아프겠다, 많이 아프지 하면서 공감을 해줬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는 아프지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아프니까 그래 전이니까 빠질 거야. 그냥 집에 가자. 치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은 코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방임형 부모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형은 방임형 부모입니다. 자, 축소 전환형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석희야 많이 아플 거야. 울지 않고 우리 석희 치료 잘 받으면 엄마가 치과 치료 다 하고 나가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픈 감정,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려운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가 자기의 감정에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이 다른 감정을 채워서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못 배웁니다. 그리고 억압형 부모는 어떻게 하실까요? 네? 네, 억압형 부모. 내가 억압형이다. 나 치과 갔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다. 네, 없으세요? 아, 여기 억압형 부모님이 없으시군요. 네, 뚝 그치지 못해? 사내 녀석이 그깟 그 충치 치료 가지고 그렇게 울어? 아이고 정말 야 세상 무너졌니? 아이고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깟 치료 갖고 이렇게 정말 세상 떠나갈 듯이 우니 아유 이런 억압형이죠. 아이의 감정을 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요. 이거 책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억압형 부모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임형 부모가 있고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사실 제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진짜 이거를 써먹었어요. 치과 갔어. 저희 딸이 이름이 영채인데 영채가 너무너무 치과 치료가 너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굉장히 무섭구나. 엄마도 치과 치료 진짜 무서워했어 어렸을 때. 너 마음 알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너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무서움이 덜해질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손잡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손잡아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의사 선생님 치료하고 있으면 옆에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영채야 너무 무서우면 엄마 손 꽉 눌러. 그러면 엄마가 너 손을 잡고 있으면 너 마음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손을 잡아줬는데 무서울 때마다 그 한 번씩 뭔가 바뀔 때마다 막 이러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 억압형으로 영채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치과 치료 이거 안 하면 그 옆에니까지 다 썼거든.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 돼. 하면서 그 울고불고 하는 애를 만약에 간호사가 그 아이를 잡고 막 그걸 하던가 아니면 예방주사 같은 거 맞으러 갔을 때 간호사가 양쪽 어깨를 잡고 막 애한테 예방주사를 맞히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그 다음에 병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라면 절대로 병원 안 가요. 병원 문 앞에만 가도 막 떨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감정 코칭이 지금 뭔지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하지만은 그래도 석희가 충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이도 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치료는 꼭 받고 가야 해. 라는 거를 석희가 알게 해줘야 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면 절대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억압형 부모님들이 감정 코칭을 배웠다고 해서 감정 코칭형으로 갑자기 변하시지는 않아요. 아이도 낯설어해요. 엄마가 왜 그러지? 갑자기 아이도 낯설어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가 낯설어해도
계속 노력하셔야 해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노력하지 않으시면요, 진짜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가요 거센 반항을 해요, 이제 엄마한테.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아휴,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네 인생 네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냥 그 아이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는요, 그 부모가 손을 놓은 것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굉장히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이의 손을 놔서는 안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건 어쨌건 간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한테 지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데는요 21일이 걸린대요.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내 몸에 감정 코칭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요 63일에서 100일이 걸린대요. 그게 모든 습관 형성의 시간이 이제 그거는 뭐 여기 감정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 역시 승원이 아버님. 네. 네, 갑자기 소은이 아버님이신지 네 올라오셨네요. 네, 자 다음. 자, OX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 40%만 감정 코칭을 해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40%만. 감정 코칭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해도 효과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을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한 분이 꽤 계시네요. 40%만 감정 코칭 하셔도 돼요. 감정 코칭은요,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매 순간 감정 코칭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학교에서요, 정말 이거다 싶을 때만 감정 코칭 하지, 매 순간 애들 불러놓고, 아이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뭐 했구나,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요 40% 정도만 해도 그 아이는 충분히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산책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딸한테 감정 코칭이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아이와 저는 금방 회복됐어요. 그 사건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와 저희 아이는 감정 코칭으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엄마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40%만 하셔도 돼요. 매 순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 아이고, 네. 아이고, 역시 네, 네. 오하은 어머니 올라오셨습니다. 네, 네. 차이한 어머니, 예. 수환이 아버님, 네, 좋습니다. 자, 5번. 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빨간색 타고난 성향, 파란색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 노란색 평생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초록색 주어진 환경에 따라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 틀린 것,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 빨리 눌러주세요. 틀린 거. 예, 목사님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못 누르셨구나. 네. 자, 네, 맞습니다. 네, 틀린 것은 바로 초록색이에요. 부모님들 아이요. 왜 제가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의 기질을 알면요, 감정 코칭이 굉장히 쉬워져요. 아이의 기질을. 그런데 그 기질은요 성격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고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 기질은요 타고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평생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는요 3가지 기질이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순둥이형. 자, 순둥이형이 있어요. 반에도 순둥이형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이런 아이들은 잘 들어요. 고분고분 잘 따라요.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내가 너무 잘 키워서 얘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가가 아니라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순둥이형이에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순둥이형 아이들이 만약에 억압형 부모님한테 자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도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둥이형 같은 경우는 그 전체의 한 40%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체제 거부형도 있죠. 혹시 내 아이가 체제 거부형인 청개구리형이에요? 있어요? 있으세요? 체제 거부형? 네.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예요. 기존의 질서의 순응을 거부해요.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뭔가 맨날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좀 심해요. 예,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모습을 사회가 추구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대기만성형, 내 아이가 대기만성형인, 대기만성형은 전체 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뭘 하나 해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뜸을 들여요. 그래서 말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고 원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일단 적응하고 나면 굉장히 변덕 부리지 않고 아주 꾸준하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느리니까 얘가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 터져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너 숙제 언제 다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한테는 기질이 원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는 고스란히 상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결과. 네. 따라라라란. 네, 역시 네. 네. 다른 분들도 빨리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자, 6번. 네. 진정한 대화는 말이 93%를 차지하고 7%는 눈빛, 말투, 억양, 태도가 결정한다. 맞으면 파랑, 틀리면 빨강. 진정한 대화는 말이 93%고 나머지 눈빛, 말투, 억양, 태도가 결정한다. 자, 뭘까요? 네. 자, 포기하신 분이 2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거짓이죠. 말은 7%가 그 말의 효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말 내용 있죠. 내용은 7%고 나머지 눈빛, 목소리, 그 태도 이런 것이 나머지 93%를 차지한대요. 다 아실 거예요. 잘했다 이게 아니라 잘했다. 이 차이 아시겠죠? 잘했다인데 이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달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런데 말투가 그런 식의 억양으로 나간다면 아이가 다 알죠. 네. 자, 그다음. 네. 네. 좋습니다. 자, 7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무시하는 말보다 더 나쁜 것은 담쌓기이다. 담쌓기. 책에 보셨죠? 담쌓기가 뭔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으면 진실,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네, 책 안 읽으신 분 3분 계십니다. 아주 쉬운 건데 무시하는 말보다 더 나쁜 건 담쌓기이다. 대화의 종류에 3종류 있어요. 아이와도 그렇고요, 부부와도 그렇고요, 사회의 내 친구들과도, 직장의 동료들과도 내 대화가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3가지 있어요. 멀어지는 대화 뭔지 아시는 분? 제가 한번 아무나 시켜볼게요. 책 읽으셨죠? 네. 멀어지는 대화. 엄마, 어떤 아이가 이제 자녀가 학교에 왔어요.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요? 자, 멀어지는 대화로. 자, 누구를 한번 해보실 분. 멀어지는 대화. 제가 안 읽으셨군요. 네, 아버님 해보시겠어요? 주원이 맞죠? 네, 멀어지는 대화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빠, 나 배고파요. 네, 제가 갑자기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 그랬을 때
멀어지는 대화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아이가 뭘 얘기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학원 버스 올 시간인데 빨리 준비해. 애 배고프다는데 학원 버스 너 손 씻었니?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멀어지는 대화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딴 얘기하고 계시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십니다. 사실 부부간의 관계는 아이가 그 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원수되는 대화 있죠. 원수되는 대화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난보다 그러니까 그 원수되는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엄마 이거 나 저기 배고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먹을 것만 밝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이를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가가는 대화인데요. 이거는 경청과 수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가가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소에 그 아이한테 부모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가가 그 아이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5대1 정도로 하면요. 뭐 감정 코칭을 안 해도 그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관계가 정말 깨가 쏟아지듯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요.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가 2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 고마워. 그래 잘했어. 이런 거고 부정성은 뭔지 아시겠죠? 비난하고 경멸하는 이런 그 대화의 종류에 20대 1 정도의 그 긍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네. 와, 네. 네, 좋습니다. 자, 8번.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이 아닌 것은 상대가 비난했을 때 합리적으로 방어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 인정을 한다. 경청한다. 수용한다. 어떤 걸까요? 다가가는 대화법. 아까 제가 이거와 이거라 그랬죠. 아닌 거예요. 아닌 것. 네. 네. 누르세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경청과 수용 맞고요. 그다음에 상대가 비난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방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방어하는 거는 이거는 옳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방어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방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어떤 어머니께서 숙제 검사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왜 영빈이 맨날 숙제 검사 안 해주세요? 맨날. 이건 벌써 부모님이 이 선생님이 나를 비난하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러면 아니 언제 내가 맨날 안 했어? 어제 안 하고 그저께만 안 했지. 내가 맨날 안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오늘 안 해줬지 언제 맨날 안 했다고 그러세요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이랑 부모는 원수 되는 거죠. 원수 되는 거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어는 어떻게 하세요? 방어. 이런 방어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맨날 늦게 들어왔어? 아니 내가 진짜 요번 일주일 진짜 회사 너무 바빠갖고 늦게 들어온 거지. 내가 언제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늦게 들어온 거지. 꼭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제 방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네, 이 방어도 원수 되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와, 네, 네, 좋습니다. 예서 아버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자, 9번.
올바른 칭찬법. 자, 칭찬법 너무 많은데, 네. 우리 상규는 정말 착해. 파란색. 우리 상규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그림대에 나가면 1등은 문제 없겠네. 그다음 책을 읽고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았네. 초록색. 일주일 전에 우리 상규가 영어 단어를 10개나 외웠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에게 기억나는 거 몇 개만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칭찬. 어떤 게 칭찬일까요? 우리 상규는 정말 착해. 네. 아, 아,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자, 칭찬하는 방법은 네, 첫 번째, 우리 상규는 정말 착해. 인격을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상규 너무 착해라고 했을 때 인격을 칭찬하게 되면요, 나는 착한 짓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게 되어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네,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상규는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그림대에 나가면 1등은 문제 없겠어.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칭찬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책을 읽고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았네. 이것도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칭찬이 맞아요. 그래서 노란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엄마한테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너 영어 단어 10개나 외웠다며? 이거는 벌써 늦었어요. 그냥 즉각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네. 승훈이 아버님 혹시 집에서 카웃 연습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그다음. 네. 다음입니다. 무엇을 인정할 줄 아는 아이는 변명하지 않는다. 뭐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는 변명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인정한다. 실수를 인정한다. 훈계를 인정한다. 부모를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할 줄 아는 아이는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면요. 예를 들어 저희 재작년에 저희 반 아이 중에 자녀가 셋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억울함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요. 예를 들어서 민선이면 민선아 하고 부르면 그때부터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불렀을 뿐인데 변명이 이제 무조건 변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그 아이는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아이,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 중에 FM이고 완벽한 부모님, 넌 절대 실수하지 마, 너는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그 아이는 매 순간 변명하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분명히 실수하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려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행동의 한계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감정 수용해지고 행동의 한계 그으라면서요. 그러면 그 행동의 한계 뭘 구어야 되냐고요. 남에게 해로운 행동과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 그 다음에 파란색, 규칙과 규범에 맞는 행동. 세 번째, 자녀의 양심에 따른 행동. 네 번째, 자녀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행동. 어떤 한계를 그어줘야 되는지.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감정은 수용할 때 행동의 한계를 그으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 행동은 어떻게 한계를 그어줘야 되냐? 매 순간에 매 행동마다 이거는 하지 마, 저거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 라인을 그려놓으셔야 되는데 그 라인이 바로 뭐냐면 남에게 해로운 행동, 나에게 해로운 행동. 나를 해치는 행동, 남을 해치는 행동. 그 바운더리를 그려주시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안 돼. 라는 거는 그 한계를 그어주시면 부모님들의 그 기준에 그것이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아이를 코칭하시는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우승자. 네, 와, 네, 지우 어머니, 네, 네, 지우 어머니, 준이 어머니 2등, 네, 누구실까요? 네, 승원이 아버님, 네, 역시, 네, 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등수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네, 승원이 아버님, 준이 어머니, 지우 어머니, 네, 이분들께는 그 새우몰 상품권 네, 그거를 아이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었어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와 실습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실습이요. 네, 이제 책을 이제 읽으셨으니까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중요한 거.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진행 순서 넘겨주세요. 진행 순서는 감정 코칭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의 종류,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시간상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만약에 못하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감정 코칭은요,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감정 코칭은 정말 상처받은 그 문제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아이들도 이 감정 코칭을 통해서 굉장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회복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도 많은 이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감정 코칭을 교육하고 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도 군인들 가정을 위해서 감정 코칭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나 병원이나 의료기관, 군이나 그다음에 관에서 많은 감정 코칭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검증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지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감정 코칭의 가장 기본은요, 하임 기너트 박사예요.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책 너무나 유명하죠. 이 책 쓰신 분이 1960년대에 이 책을 쓰셨는데 하임 기너트 박사님의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존 앤 줄리 가트맨 부부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벽 교수랑 최성애 박사님이 50년간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검증된 이 감정 코칭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계시죠. 자, 넘겨주세요. 감정 코칭을 받은 아동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집중력이 우수하고요.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요. 문제 능력이 우수하고요. 자기 감정 조절 잘하고요. 타인의 감정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래 관계도 좋고요. 사회 적응력도 좋고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긍정적으로 대처하고요.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 상처에도 회복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건 공부와 관련돼 있고 학교 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감정 코칭 이 책인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앞으로. 네, 감정 코칭 이 책인데 원래는 저 책이었다가 새로운 책으로 바뀌어서 숙제하는 과정에서 쪽수에 약간 헷갈림이 있었죠. 자, 지금부터 제가 감정 코칭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감정 코칭을 받기 전의 아이와 감정 코칭을 받은 후의 아이의 변화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주은이라는 아이인데요. 감정 코칭 받기 전의 아이예요. 영상이니까 잠깐 플레이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말 몇 마디. 빨리 꺼 TV 끄지 공부해. 엄마는 돼. 엄마는 그 몇 마디 말이 때론 아이에게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는 날 엄마는 싫어해. 날 싫어한다고. 엄마는 날 싫어한다. 너 깨물지 말라 그랬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낳았을까, 안 낳을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때. 5살 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거죠.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감정 처리하는 법을 몰라요. 맨날 엄마가 나 못생겼대. 네가 이쁘다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너가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잘못 얘기한 거예요.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내가 뭘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했냐?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 그럼. 응. 들어오지 마 그냥. 엄마가 내가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입다물어. 너 입다물어. 너 이따 입안 다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하라 그러니까 동생이 막 다 집어 던지죠. 너 해봐. 안 돼. 정리는 다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거의 전쟁이죠.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주은이니까 오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어? 네, 유치원이에요. 5살 주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피해버리고 주훈이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주훈이만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훈이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주훈이 부모는 최성해 박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 역할극으로 감정 코치법을 배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면 아이가 변화됐나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변화됐나요? 아이의 감정은 더 격한 감정을 보이게 돼요. 야, 안 돼. 너 또 그런다. 집중해. 빨리 꺼. 이제 공부해.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자, 넘겨주세요. 감정 코칭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이분은 감정 코칭을 배워서 아이한테 그대로 이제 했어요. 자, 그 부분은 안 나오고 그냥 주은이 얘기만 나옵니다. 감정 코칭 두 달 후. 후예요.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주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훈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엄마가 한 걸 배워서 사과 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주은이가 동생한테 감정 코칭을 하고 이수는 있어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두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채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로 했어. 고마워. 이 정도 갖고. 에이, 뭘 이 정도 갖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치원의 점심시간, 그새 배고픔을 못 참고 혼자서 점심을 먹던 주훈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릴 줄도 아는 어린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던 모습은 거의 없어졌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 뿐 아니라 심지어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주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은 주은이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코로나 상황 전입니다. 그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까 아이스크림 친구들 막 나눠주는 거 보고 그전에는 나누는 걸 몰랐어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으면 그걸 완전히 혼자 가지고 싶어하고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리고 또 동생도 많이 안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도 동생을 안아줘야 되고 자기를 속상하게 해도 안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감격했어요. 저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사실은 정말로 저는 이 감정 코칭을 사실은 최성해 박사님이란 조벽 교수님한테 1년 동안 직접 배웠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배운 이유는 사실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주은이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사실 감정 코칭을 정말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정말 수혜자는 저희 둘째 딸이 된 거죠. 그 밑에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감정 코칭으로 키웠고요. 그 아들은 이제 정말 저런
저랑 성향이 너무 다른,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인데 저희 아들은 정말 조용히 있는 걸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아이고, 그게 너무나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 코칭을 배웠고, 지금 그 아이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로 얘가 정말 예전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대학교 벌써 4학년이에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어차피 감정 코칭을 했기 때문에 저랑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저랑 친구예요. 너무나 좋은 사이고, 저는 저희 딸한테 한 번도 혼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한번 소개한 그거 말고는 거의 혼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한테 늘 모든 게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가 가르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제가 그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야 될 것도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거는 감정 코칭으로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서, 저는 그 아이가 다른 데 갔을 때도 어떤 누구보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얘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절대로 얘는 거기에 무너질 애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진짜 감정 코칭으로 아이를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과 아이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이는 알게 돼요. 나와 부모의 관계가 신뢰가 쌓이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 아이는 분명히 이제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신뢰가 쌓이면 그분을 말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의 말에 따르고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대화의 종류에 사실은 감정 코칭은 다다음 주에 이제 2회차에 들어가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웃에 말한 것처럼 서로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를 하실 거예요. 원수되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셔도 잊어버리셨던 분이나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멀어지는 대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자, 그러면 부모님들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했더니, 아유 정말 옆집 아줌마 쓰레기 봉투 왜 남의 그 현관에다 내놓고 진짜 너무 예의를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그랬는데 너 숙제 다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원수되는 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아주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런 거예요. 담쌓기는 뭐냐면 아예 말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부 사이에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너무 화가 나면 뭔가를 회복하기보다는 그냥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요, 너무 화가 나는 애한테는 아예 담쌓기를 해요. 담쌓기는 비난보다 더 나쁘대요. 그거는 원수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가가는 대화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오늘 회사 갔다가 지금 여기 부모교육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가가는 대화로 얘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유리 엄마께서 저 회사 갔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다가가는 대화일까요? 한번 해보시죠. 혹시 하실 분 계세요? 한번 다가가는 대화를 한번 해보실 분. 해보실 분 없으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아이들 맨날 안 시킨다고 막 저요 왜 저만 안 시켜요 맨날. 아까 교장 선생님 그러신다고 했죠. 부모님들이랑 다르네요 저희 아이들이. 네. 네. 혹시 해보실 분 안 계세요?
이건 조금 이따가 또 해볼게요.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냥 간단히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회사 끝나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곧장 왔으면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시다는 거에 그냥 공감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가가는 대화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실습. 자,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레끼리 나눠보는 게 사실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짝꿍끼리 지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다음 주에는 이렇게 두레별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두레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혹시 옆에 짝꿍이 다 계신가요? 짝꿍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두 분이 짝꿍 하시면 되고요. 네, 짝꿍 다 있으세요? 여기 저기 뭐야? 네, 어디 오시나요? 오시는. 짝꿍 다 있으세요? 저기 네, 진우 아버님. 네, 두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자, 이거요. 사실 다 아는데 나 멀어지는 대화 뭔지 알고 원수되는 대화 뭔지 알고 다가가는 대화 뭔지 아는데 진짜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이고, 자 잠시만요. 멀어지는 대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잠깐만, 두 분이 하시면 되고요. 네, 한 분이 오늘 낮에 날씨 참 좋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는 대화, 이거 쉽죠? 멀어지는 대화 하시는 거예요. 자,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왜 부부신데 떨어져 앉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승원이 아버님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아기가 네네네네 됐습니다. 네. 네, 유리 아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짝꿍 없으신 분? 짝꿍. 여기 한 분 오시면 여기 어머니랑 아버님 이쪽으로 잠깐만 죄송하지만 여기 앉으셔서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치우시기 힘드시니까. 자, 네, 짝꿍 없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여기 오시고요. 네, 여기 앉으시고 어머니도 이쪽에 앉으시면 이렇게 서로 모르시는 분이어서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저희는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이니까 네. 자, 한 분이 해보세요. 한 분이 먼저 해보시고 오늘 낮에 날씨 참 좋았죠?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멀어지는 대화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자, 해보세요. 네, 하셨어요? 네네네. 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셨죠? 자, 마이크 가지고 한 분이 우리 이렇게 대화했어요. 한번 얘기 나눠주실 분. 우리 이렇게 대화했어요. 자, 이렇게 대화했어요. 여기 유리 어머니 아버님 계신데 어떻게 하셨는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본다. 오늘 낮에 날씨 참 좋았죠? 오늘 바빴어. 날씨 좋았다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냥 남편분은 그냥 바빠서 나 너무 바빴어. 나 정말 얘기하기 싫어. 그냥 이런 거예요. 사이가 좋아질 수 없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원수되는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원수되는 대화는요. 비난, 격렬, 방어, 담쌓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하셔야 되고요. 경멸하셔야 되고요.
방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 모르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자, 비난은요. 4가지 있다 그랬죠. 비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비난이거든요. 혹시 이거 비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안 계세요? 비난. 자녀한테 혹시 이런 거 한번 잘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잘하시는 분, 잘 못하실 것 같으신 분한테 제가 한번 도와 어머니. 저 잘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아, 넌 도대체 왜 그래? 제발 치워라. 이게 뭐니? 아, 넌 항상 어째 너는. 네, 너무 힘드셨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비난이에요. 혹시 이런 거 혹시 하나라도 사용한 적 없으세요? 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 진짜. 아, 너는 항상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늘. 넌 어째? 걔가 원래 그러진 않거든요. 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사실은 활동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잠시만요. 사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잠시만요. 네. 사실 활동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아이고. 네, 활동지에 사실 본인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비난의 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비난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비난의 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즉 부모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 중에서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자랄 때 정말 들었던 말 중에서 비난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뒤에도 순서가 있어서 이거는 각자 한번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네. 자, 비난은요, 비난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난의 해독제인데요. 비난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아이들을 하는 거, 아이메시지예요. 아이메시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애들 집에서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나요? 아이메시지 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시면 비난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친구가 떠들고 뒤에서 놀고 있어요. 막 뒤돌아서.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럴 것 같은 경우 뭐 지우다. 그러면 지우야, 너 왜 자꾸 뒤돌아보니?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우 뒤돌아보고 친구랑 얘기하고 있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만, 그 장면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그대로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너가 내 발 밟았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안에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거 전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1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었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상황 그대로 당신은 왜 맨날 늦어? 이게 아니라 그냥 11시가 넘었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오글거려도. 네. 자, 그런 다음에 11시가 넘었네. 감정. 난 당신이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 사실은 11시가 넘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남편이 맨날 1시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맨날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마음속에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화는 걱정이더라고, 들여다보니까. 그럼 나는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돼.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와 줄 순 없어?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순서인데요. 아, 이거를 그래 1번 상황, 2번 감정, 3번 요청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말로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비난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머님, 아버님들 상황을 얘기하시는 게 사실 되게 힘드세요. 잠깐만요. 이거 돌려주세요. 전으로. 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데요.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찰칵 찔듯이 상황.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어느 학생 아버님이세요? 아, 예수 아버님이시구나. 네. 예수 아버님 안경을 쓰신 것을 제가 알아차립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이건 평가예요. 알겠죠? 이게 아니라 상황, 사진을 찰칵 찍듯이 말하는 거는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짝꿍한테 예, 짝꿍 아시죠? 옆에 어깨 짝꿍. 네. 어깨 짝꿍에 분석, 평가, 판단 없이 그냥 상황만 묘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잠깐만요. 나는 지금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라온이 어머니께서 귀걸이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현서 어머니께서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분명히 판단, 분석, 평가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짝꿍이 만약에 거기에 분석, 평가, 상황이 들어간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좀 분석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부부끼리 짝꿍끼리 한번 해보실게요. 상황만, 나는 이런 것을 알아차립니다. 상황만. 자, 두 분이 다 하셔야 돼요. 어머, 저기 선유 어머니 아버님 싸우시는 거 아니죠? 네. 자, 해보셨어요? 그러면 석희 선생님이 아무나 한 분 손을 드시지 않으면 한 분 이렇게 절대로 이게 너무 어색하네요. 저희 학교 애들이랑 너무 달라서. 네, 저는 그냥 여기. 절대로 손을 안 시키는데 이게 막 시키려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예. 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진우 아버님이 검정색 신발을 신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완전 상황 그대로예요. 또 하실 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시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셔야 그게 내게 돼요. 그냥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거 내 거 되기 진짜 힘들어요. 집에 혼자 가셔서 연습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예, 또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예섭이 아버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 바지가 정전기 때문에 다리에 들러붙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바지가 정전기로 이렇게 들러붙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상황 그대로요. 보니까 이게 바지가 이렇게 자꾸 정전기가 나요.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유빈이 아버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검정 마스크를 쓴 태민이 아버지를 봅니다. 검정 마스크를 쓴 태빈이 아버님을 봅니다. 네. 당신은 빵을 2개를 먹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분석이어서 뭐가 제 의견이 들어간가요? 예, 그냥 맞아요. 그게 당신 빵 2개 먹었네? 그거 2개 먹은 거 맞잖아요.
당신 빵 2개나 먹었네. 이거는 분석이고 평가예요. 2개나 먹었네. 이건 벌써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당신 빵 2개 먹었네? 네, 이거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현서 어머니. 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걸로요. 제가 그때 밥을 먹는데 밥을 제가 2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밤에 막 먹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또 맨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지금 갖고 왔어요. 자, 연습을 해보는데 남편, 이제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 아내, 남편 또는 아이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돼요. 밤에 밥을 먹으면 어떻죠? 그러니까 밤이래, 저기 늦은 밤에. 그러면 사실 막 이렇게 몸도 붓고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다시 머리에 그 지도가 그려지셔야 돼요. 지금 원소되는 대화 중에서 비난, 경멸, 그 다음에 방어, 담쌓기 중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의 해독제로 나전달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비난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해독제인 나전달법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지금 한번 야식을 먹는 아이 아니면 아내, 남편이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밥을 밤에 막 12시에 지금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분 또 짝지어서 네. 네. 2분이 같이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얘기를 나눠보세요. 한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하는데 일단 비난으로 먼저 해보세요. 비난. 비난으로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 저기는 3분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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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오늘도 야식이라는 게 네네, 그죠. 오늘도 그건 상황 아니에요. 오늘도, 네, 그렇죠. 오늘도 먹고 있네. 막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맛있어. 이것도 평가예요. 네, 네. 자, 비난으로. 비난해 보셨어요? 평소에 비난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 한번 해볼게요. 자, 야식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비난해 보실까요? 자,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모르시는 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비난. 자, 혹시 어느 분 아버님이세요? 아, 고은별 아버님이세요. 네네네. 자, 아내가 밤에 야식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자, 일단 상황을 비난을 해보세요. 이제 그만 먹어. 먹는 때 보태준 적 있어. 왜 이래? 그렇죠. 비난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점점 원수가 돼가시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비난. 네. 자, 또 비난 한번 해보실 분. 자, 우리 1등인 승원이 아버님. 아, 아기가 자서. 네. 뭘 또 먹어? 먹으면 안 돼?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너무 네, 비난이 사실 쉽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진짜 또 먹네. 또 먹어. 돼지는 아니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먹는 게 조절이 안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요. 이렇게 쏟아내는 걸 비난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때요? 막 화가 나는 말이 나도 같이 나가죠. 그러면 상황은 예고돼 있어요. 상황은 예고돼 있는 거야. 그냥 둘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둘의 관계의 신뢰는 깨지게 되고, 그럼 이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이는 그거를 그대로 배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전달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야식을 먹는 아내, 남편 또는 아이가 있어요. 밤 12시가 됐는데 뭔가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전달법으로 얘기를 하실 건지. 나전달법 지금 말씀드렸죠. 상황 그대로 찰칵 거울로 보는 것처럼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 감정, 그걸 보는 내 감정을 얘기해요.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한번 해보세요. 나전달법으로. 네, 자, 나전달법으로 한 분이 먼저 하세요. 자,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자. 평소에 나전달법으로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나전달법으로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수환이 어머니랑 수환이 어머니랑 수환이 아버님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자, 이쪽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네. 수환이 아버님, 수환이 어머님 나오셔서 나전달법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네,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자, 어느 분이 야식을 드시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자, 이쪽을 보시고, 자, 수환이 어머니시고 수환이 아버님이세요. 자, 어머님이 야식을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전달법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자, 야식을 12시에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아, 라면 맛있겠다. 아니, 선생님.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있네. 맞아요. 맛있겠다. 나도 좀 줘봐. 아니요. 지금은 야식을 먹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나도 좀 줘봐. 이거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맛있겠네. 이건 벌써 분석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맛있어 보인다. 그냥 자, 사진 아까 두 번째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라면 먹고 있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자, 라면 먹고 있네. 잘하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있었어. 저녁 안 먹었어? 네, 저녁 안 먹었어. 아까 먹고 또 먹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저녁, 네. 네, 네. 계속 해보세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아내가 12시 넘어 라면을 먹고 있었을 때 아버님 마음은 어떠세요? 내 것도 끓여. 이거 어떡하나. 네, 내 것도 끓여. 네. 네. 비난은 하는데, 네. 잔소리는 하는데, 네.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같이. 같이 먹자.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다면 좋아요. 만약에 네, 괜찮습니다. 아니 나도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 아내가 12시 넘어서 라면을 먹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걱정이 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라면 먹고 있네.
아, 그런데 나는 요즘 당신이 자꾸 이렇게 살이 붓고 이렇게 살이 조금 찌는 것 같아서 건강이 너무 걱정돼. 내 마음이 너무 걱정돼. 조금 우리 식이 조절 좀 어렵지만 식이 조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까지. 알겠죠? 그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너무 사실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 너무 잘해요. 해서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제가요 아이 메시지로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해갖고 그래 잘했네. 그럼 걔네들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아 제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면서 뭐 가버렸어요.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 메시지로 얘기해 볼까? 선생님이 걔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봐 하면서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멸은 뭐냐면요. 경멸은 아까 비난, 경멸, 그 다음에 뭐 있었다 그랬죠? 방어, 담쌓기 있잖아요. 경멸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네 주제나 파악해. 이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대지 마. 꼬라지 하고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뭐 이거 너무 심한 말에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이 있는 놈이니 너가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어쭈그리 그래. 아유 너는 어떻게 동생보다도 못하니? 이거 경멸이에요. 너 어떻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동생보다도 못하다니. 그 다음에 야 얘 반쪽만 닮아봐라. 막 이런 거죠. 그러면 경멸하는 대화는요 사실 입꼬리를 하나를 쭉 올리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그 다음에 눈을 치켜뜨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는 안 비난까지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경멸까지는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멸은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황산을 뿌리는 것과 같은 진짜로 독성이 강한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독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감, 존중, 감사예요. 자, 호감, 존중, 감사는 뭐냐면 그냥 평소에 아이한테 호감, 존중, 감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 일 도와줘서 고마워. 젓가락 놔줘서 고마워. 아이고 잘했네. 그런데 이 호감, 존중, 감사는 말뿐이 아니라 그냥 행동도. 어이구 엉덩이 투닥투닥. 어이구 머리 한번 쓰다듬고. 이런 것도 호감, 존중,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보다는 호감, 존중, 감사는 칭찬과는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강도보다는 빈도다. 이건 뭐냐면 너 너무 잘했어. 이거는 진짜 강하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야, 너 같은 애는 세상에 드물어. 너가 어찌 진짜 이런 애가 어찌 내 딸이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빈도예요. 그냥 작게 고마워.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 잘했어. 그냥 이 정도. 평소에 이런 호감, 존중, 감사가 사실은 경멸의 해독제예요. 경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성과 부정성이 5대1이어야 되고 진짜 하루에 양치질하는 것처럼 3번 정도는 아이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모한테, 그 다음에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하루 3번 정도는 호감, 존중,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그거 너무 어색한데요. 괜찮아요. 하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렇게 관계가 이제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방어가 있죠. 방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제 남편한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만약에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걸 곧바로 다시 대꾸하지 않아요. 아, 내가 좀 그랬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제가 두 공기를 먹고 있어요. 당신 밥 지금 2공기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화가 나잖아요. 아니 당신 밥 좀 그만 먹어. 이렇게 지금 밥 1공기면 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난으로 다시 방어.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내가 2공기 맨날 먹었다 그래. 나 진짜 지금 오늘 지금 일주일에 지금 딱 한 번째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번 주에 좀 밥을 좀 많이 먹긴 했지. 그냥 나는 원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2공기씩 먹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요 부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래 맞아. 내가 밥을 2공기 그래 어제 오늘은 2공기 먹긴 했지. 그냥 뭔가 비난을 하면 그것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맨날 무채색 옷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가 언제 무채색 옷, 나 그저께는 파란색 옷 입고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선생님 제가 언제 맨날 무채색 입어요 막 그러면서 하면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부분 인정. 네, 방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가 아니라 그냥 부분 인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 효과를 되게 많이 봐요. 자, 부분 인정 해보실래요? 만약에 선생님 맨날 왜 무채색 옷만 입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부분 인정하실래요? 누가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분 인정. 자, 하유리 어머니. 네. 제가 어제 오늘 검정색이 눈에 잘 들어와서 이렇게 입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어제 오늘 검정색이 들어와서 입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뭐가 있냐면 방어가 있어요. 네, 살짝. 아, 내가 지금 검정색이 좋아서 내가 입고 있는데 뭐 불만이세요? 약간 그런 게 약간 조금 들어 있어요. 그냥 방어, 그러니까 그 부분 인정은 네, 최근에 제가 요즘 무채색 옷을 좀 많이 입고 다녔죠. 그냥 그렇게만 살짝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나 원래 그러는 뭐 이렇게 막 뭔가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아요 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게 좋아서 그러는데 뭐 어쩔 거예요 이러던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살짝만 인정해 주시는 거 아주 좋아요. 네, 잘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부분 인정인데요. 제가 맨날 딸을 데리러 이제 가요. 맨날 밤에. 그런데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살짝 10분도 늦고 20분도 늦어요. 근데 아이가 밤에 기다리다 보면 짜증이 나요. 저한테 비난을 쏟아요. 어떻게 쏟냐? 엄마는 어떻게 맨날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맨날 이렇게 자기를 데리러 가는데 지금 한두 번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렇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얘기를 하죠. 부분 인정으로. 자, 그러면 엄마는 맨날 시간 약속을 왜 안 지켜? 엄마는 왜 시간 약속뿐이 아니라 엄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이랬을 때 방어로 얘기하시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방어로. 그래, 맨날은 아니지. 맞아요. 방어가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에 해당이 돼요. 맨날은 아니지. 엄마가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우는 듯한 목소리로 맨날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역경을 해요. 아니, 엄마가 괜히 늦었겠니? 막 이러면서 엄마도 일하다 보니까 늦었지. 이렇게 역공 오히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의 무고함을 계속 얘기를 하죠. 엄마가 그럼 잘못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너는 엄마가 지금 1년에 몇 번 늦었다고 지금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방어예요. 방어다. 네,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와 얘기를 할 때 혹시 방어를 쓰고 있지는 않나? 부분 인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부분 인정하시면 돼요? 네, 그래 엄마가 요즘 약속을 몇 번 못 지키긴 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관계 끝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맞아요. 그럼 그저께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엄마는 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인정 이거 진짜 효과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는 아이고 넘겨주세요. 실습을 못하네요. 자, 담쌓기가 있네요. 담쌓기는 뭐냐면요. 어머님들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안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담쌓기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혹시 부부싸움 하셨을 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담쌓는 경우 있으시죠? 그때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그 관계는 완전히 망쳐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담쌓기인데요. 부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담쌓기를 하는 그 사람이 각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쌓기는 사실 너무너무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죠. 그냥 담쌓기 하는 동안 내 감정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서로 또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감정 처리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부부와 사이에서 그 감정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담쌓는 동안 내가 그냥 잠시 그게 진정이 됐을 뿐이지 감정이 절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감정은 처리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쌓여요. 나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터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엄마와 담쌓기를 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 그때는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처리하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언젠가는 터져요. 30대 가서. 40대 가서라도 그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분명히 터져요. 만약에 부모님들 중에서 언젠가 내가 이런 감정이 터져 나왔다면 그거는 어쩌면 어렸을 때 내가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고 자라오셨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담쌓기의 해독제는 뭐냐면요. 자기 진정 후 대화예요. 뭐냐면 마음에 진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진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진정 하고 싶은데 자기 진정이 안 돼요. 자기 진정은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최성애 박사님은 산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 당신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누구누구야. 엄마가 지금 너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엄마가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산책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호흡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요. 깊게 내뱉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때 세성의 박사님은 감사한 것을 떠올리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말하기 원하세요? 내뱉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깊은 숨과 깊은 내뱉는 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들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거를 코히어런스라고 해요. 이 코히어런스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은 마음의 그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9시가 벌써 7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내가 과연 어떤 부모의 유형인지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부모님들이 거기 숙제에다가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제가 숙제를 다 일일이 다 봤거든요. 꼼꼼히 숙제 적어주신 걸. 감정 코칭형 부모님 적어주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축소 전환형 부모다 나는. 네, 감정을 이렇게 또 특히 아버님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했을 때 막 놀아주시면서 그 감정을 없애버리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너무나 있으시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는 어떤 부모 유형이고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 진짜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감정 코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신뢰 회복되고 관계 회복됐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2주 동안 감정 코칭을 하시면서 그 사례를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아이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난감했어요. 그랬을 때 감정 코칭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서로 말씀 나눠보고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이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